네, 기본 강의 리뷰 테스트 8회 1번 문제 보시면 단진동 문제일 거고요. 용출 진자 운동이네요.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용철이 병렬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하나의 용철로 생각을 했다라고 간주하게 되면 더하기 2K야 용철 상수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자, 기억번은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좀 과하게 친절하게 요 손을 딱 놓기 전까지 그때 역학적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라고 했는데 근데 요걸 만약 이제 손이 물체의 한일 이래도 이거랑 같은 말 돼야 돼요. 그죠? 분명히 외력은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을 하죠. 외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이렇게 될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지 상태에서 손 놓기 전까지는 정지니까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만 변화가 있죠. 여기는 질문이 뭐냐? 포텐셜 에너지 정리했습니까? 라는 거죠. 2분의 1K X제곱이 될 건데 2분의 1 요 자리만 2K L 제곱 그래서 KL 제곱이 돼야 되겠죠. 2KL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고요. 니은번 물체 단진동 주기 암기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겠죠. 주기는 2파이 루트 K분의 M 대입만 그럼 요 자리만 2K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맞죠. 자, 그 다음 마무리 티귿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처음으로 같아지는데 걸리는 시간. 자, 그러면 단진동에 대한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게 어느 위치일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L만큼 당겨놨다가 딱 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식적으로 보자면 2분의 1 용철 상수 변형된 길이의 제곱과 운동 에너지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요거에 표현하는 시간 차이가 생길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L이 최대로 늘어난 거니까 요 L만큼 늘어난 순간, 즉 최대 용철 포텐셜 에너지를 그냥 숫자로 한번 해봅시다. 숫자로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계속 이 1이라는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면 안 되죠. 보존돼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같은 거죠. 그죠? 합은 1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2분의 1 2K L 제곱을 내가 비율적으로 1이라고 놨어요. 그죠? 그럼 이게 비율적으로 2분의 1이 되려면 2K가 바뀐 건 아니니까 여기가 2분의 L 제곱이 돼야 되겠죠. 즉 루트 2분의 L의 제곱이란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루트 2분의 L 위치가 바로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아지는 위치가 되는 거죠. 이걸 식을 너무 많이 쓰면 헷갈릴 겁니다. 오케이?
여기는 좀 약간 산뜻하게 이렇게 좀 유두리를 발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루트 2분의 L 찾아라 라는 게 될 거고요. 그럼 뭐 그래프적으로 보자면 t가 0일 때 그때가 변이가 최대값 L이죠. L에서부터 스타트를 끊으니까 그럼 뭐가 되죠? 이거 코사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찾는 거죠? 여기 루트 2분의 L 찾는 거죠. 여기 되는 요 시간을 구해줘 라는 게 되는 거죠. 제 그림을 조금 너무 위쪽에다 그렸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거 코사인 그래프니까 그러면 값이 루트 2분의 1이 되려면 각도로 얘기하자면 45도죠. 그죠? 근데 파이 이쪽으로 표현을 하자면 4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코사인 형태니까 변이 맥스에서부터 출발하니까 변이는 지금 함수화 시키면 최대값 코사인 오메가 t야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풀던가. 그래서 현재 오메가 t라는 자리가 4분의 파이가 돼야 돼. 그죠? 그럼 t는 오메가 분의 1 4분의 파이니까 따라서 4분의 파이 곱하기 루트 k분의 m이야. 그죠? 이거 용철 진자주기 외우고 있으면 오메가도 외우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오메가 분의 2파이니까 2파이 루트 k분의 m이 주기니까 따라서 오메가는 루트 m분의 k죠. 자,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그래프 위에 그린 거 있으면 그거 그냥 그래프 활용하는 거. 그죠? 그러면 딱 뭐 요 자리를 쓰겠다. 그럼 요 자리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여기가 한 주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2분의 1주기가 될 거고 그죠? 그거의 절반이니까 4분의 1주기가 되겠죠. 그죠? 이해되실까요? 그럼 4분의 1주기에 해당하는 각도가 2분의 파이죠 현재. 요게 뭐가 돼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그죠? 그럼 난 t를 구하고 싶고 현재 t에 해당하는 각도가 4분의 파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t 곱하기 2분의 파이가 16분의 파이 곱하기 주기 이렇게 될 거니까 그죠? 얼마? 8분의 1 주기. 그죠? 근데 주기라는 게 2파이 루트 k분의 m인 건 외우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4분의 파이 루트 k분의 m 이런 식으로 구하던가. 그거는 선택의 자유. 네, 2번 문제 보시면은 자, 이제 길이가 L이고 4L인 거, 질량이 2M이고 M인 거.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거. A의 주기 운동 에너지 최대값 각각 T0, E0. 얘 주기는 T0고 운동 에너지 최대가 E0야. 라고 났대요. 그 질문도 B의 주기하고 B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 요걸 한 거죠. 그럼 일단 주기는 간단해요. 그죠? 단진자 주기이기 때문에 2파이 루트 G분의 L이거든요. 근데 L 자체가 1대 4가 되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져 있죠. 따라서 전체 값은 1대 2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B의 주기는
A의 2배 ET0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지금 진폭이 세타니까 세타만큼 각도가 떨어져 있을 때가 속력이 0인 끝지점에 해당이 되죠. 즉, 운동 에너지가 0인지죠. 그래서 두 번째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즉, A가 운동 에너지 최대값이 E0라고 그랬는데 그건 뭘까요? 포텐셜 에너지 감소만큼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너무 쪼만하네. A는 분명히 너무 작다. 요만큼 내려갔어요. 그죠? 그건 뭐 간단하네요. 그러면 요 줄의 길이는 계속 L이기 때문에 내려간 길이 얼마다? L 마이너스, 그죠? L 코사인 세타네. 이렇게 되네요. 그죠?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EmG L 마이너스 L 코사인 세타. 그럼 B 그대로 갈게요. B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B는 질량이 M입니다. mg, 그죠? 여기가 얼마? L 아니지, 4L 마이너스 4L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2 나오고요. 여기는 4 나오죠. 그래서 2대 4, 즉 1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B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A에 대해서 2배이네요 라고 골라줄 수가 있겠네요. 네, 3번 문제. 자, 이건 좀 많이 어려운데 문제를 이제 보면은 높이가 라지 H인 원통 모양의 용기를 준비를 했고 밀도가 일정한 액체를 이제 담을 건데, 그래서 최종적인 질문이 전체 질량 중심이 가장 낮을 때 유체 높이 H는 하고 물어봤어요. 뭐 그럼 이거 그냥 유체가 없으면 그러면 질량 중심이 제일 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릇만의 질량 중심의 높이는 딱 정가운데 요 2분의 라지 h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문제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체가 한 요 정도 채워졌다. 그럼 밀도는 이제 일정하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유체만의 질량 중심 높이는 당연히 그 높이 가운데일 거예요. 옆에다 표시하니까 보기도 안 좋을라나? 그릇의 질량 중심 높이가 2분의 h일 거고, 유체의 질량 중심 높이는 채워진 거 가운데의 높이만큼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둘에 의한 질량 중심은 아마 이 둘 사이 어딘가에 값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만약에 채워진 유체의 질량이 더 컸으면 조금 높을 거고, 더 작았으면 조금 더 낮을 거고, 뭐 이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유체가 아예, 이 액체가 아예 없었을 때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냥 또 2분의 H죠. 그릇만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득 채웠으면, 완전히 가득 채웠으면 스타트를 2분의 라지 H에서 시작을 해요. 둘의 질량 중심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유체를 덜 채우게 되면 좀 내려가다가 그죠? 다시 최종적으로는 2분의 라지 H가 돼요. 그러면 질량 중심 높이가 최하가 되는 그런 한계가 존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거기까지 이해를 했다라고 치게 되면 결국에 이제 써먹는 거는 y좌표 구할 거니까 이제 y로 표현을 할게요. 총 질량분의 각각 질점들의 n 곱하기 좌표의 합. 이게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유체를 채운 높이를 h라고 뒀으니까 h만큼 채웠을 때 그러면은 어쨌든 채워진 모양은 이쁜 모양이고 밀도 일정하잖아요. 그죠? 질량 중심이 그냥 가운데 있어요. 그죠? 얼만큼이에요? 2분의 h만큼이 질량 중심이에요. 유체만의 질량 중심. 그리고 이 그릇의 질량 중심은 그냥 2분의 라지 h라고 문제에서 나왔고, 그죠? 자, 그럼 이제 총질량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유체만의 질량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럼 잘 보시면 라지 h만큼을 완전히 가득 채웠을 때 액체의 질량이 3m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절반을 채우면 액체 질량 얼마예요? 2분의 3m이죠. 그죠? 3분의 1을 채우면 액체 질량 얼마예요? 3분의 3m이죠. 그죠? 아, 그러니까 이 h만큼 채웠을 때 이 액체의 질량은 3m에 b를 적용하면 되겠네요. 라지 h분의 채워진 높이. 자, 따라서 질량 중심 y좌표는 총질량 갑니다. 액체의 질량 3m 라지 h분의 스몰 h 분의, 그죠? 분해는 아직 쓰면 안 되지. 그 다음 그릇의 질량은 얼마? 그냥 m이라고 드렸고. 자, 그러면 액체의 질량 중심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전체 질량이 그 점에 몰빵하고 있어 라는 지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액체 질량 3m h분의 스몰 h 곱하기 액체만의 질량 중심의 좌표는 2분의 h죠. 그냥 더하기 유체란다. 그릇 같은 경우엔 m 곱하기 2분의 라지 h 이렇게 됩니다. 그죠? 해설은 m을 안 지웠는데 뭐 이쯤이면 m 지워도 좋네요. 싹 지워버리고. 그러면 요거 m 지운 상태에서 조금 더 전개를 해보면 지금 분자에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꼴배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2를 일단 분모 분자에다 곱할 거고, 또 분자에 라지 h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라지 h를 분모 분자에 둘 다 하겠습니다. 분수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그럼 분모 같은 경우에는 2 라지 h가 곱해질 거니까, 그죠? 그러면 6 스몰 h 곱하기 2 라지 h 분의, 그죠? 분자에도 2 곱하기 라지 h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 앞자리가 3h 제곱 더하기 뒷자리는 따라서 라지 h의 제곱 이렇게 남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분모나 뭐 분자, 뭐 예를 들면 분모나 분자 둘 중에 하나가 뭐 h분의 2 더하기 뭐 h의 꼴 이런 꼴이 나왔다. 그럼 산술기하 평균을 써가지고, 그죠? 그럼 이게 루트 2가 되잖아요. 그죠? 최소값은 루트 2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네. 하필이면. 그러니까 요게
H 하나만 붙어 있었어도 그래도 그러면 이제 막 뭘 만들어낼 여지가 좀 생기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스몰 h로 확 나눠버리면 분자에 3 스몰 h 더하기 스몰 h분의 h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거기서 딱 구할 수 있는데 여기 산술기하 평균을 못 쓰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거든요. 곡선이긴 할 거예요. 곡선이긴 할 건데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울기, 즉 미분값이 0이 되는 게 최소값 정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하필 변수가 스몰 h가 분자에도 있고 분모에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미분을 할 겁니다. 전체를 미분을 해야 되니까 분수 함수의 미분이 될 거고, 그래서 이 전체를 미분한 거는 분자 제곱분의 f 프라임 g 마이너스 f g 프라임, 이거를 갖다가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근데 나는 어차피 y 프라임이 0인 거를 찾을 거기 때문에 뭐 분자는 이쁘게 길게 쓸 필요 없고, 분자란다, 분모는 뭐 제곱일 겁니다. 어쨌든 써주고. 자, 그러면 요걸 이제 fx라고 놨으니까 딱 미분을 때려주게 되면 6 스몰 h 나올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6h 더하기 2 라지 h. 자, 마이너스 잘 따라오셔야 될 텐데. 자, 다음에 fx는 그냥 둘 거고 3 스몰 h 제곱 더하기 라지 h 제곱. 그 다음에 gx 미분해야 되니까 여기가 곱하기 6이 되겠죠. 그죠? 근데 나는 어차피 0인 걸 찾을 거야. 0인 걸. 그럼 좀 지울 거 지울까요? 숫자 너무 커지네. 6 지워버리면 되겠다. 됐을까요? 그럼 전개할까요? 전개. 자, 그래서 전개 갑시다. 그럼 스몰 h 제곱이 앞에 6 있고 뒤에 마이너스 3 있으니까 3 스몰 h 제곱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스몰 h 라지 h 나오고, 그 다음에 마무리 마이너스 라지 h 제곱. 난 이게 0인 스몰 h를 구할 거야. 라지 h는 현재 상수가 될 거고요. 그럼 근해 공식을 쓰던가 인수분해를 하던가, 뭐 저는 인수분해가 보이긴 해서 그럼 요렇게 표현을 좀 해주고, 얘가 2지요. 2. 안 이쁘다. 그럼 플러스 2 나와야 되니까 네가 플러스 네가 마이너스. 그러면 3h 마이너스 라지 h 곱하기 h 더하기 라지 h는 빵. h가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요건 안 되고, 따라서 스몰 h는 3분의 1 라지 h. 요렇게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학적이기도 하고요. 자, 비교적 간단한 거 4번 문제 볼게요. 뭐 이런 상황에서 실을 끊어 버린대요. 그때 요 P점에서의 접선 방향 가속도의 크기가 질문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뭐 중력에 의한 효과일 거기 때문에, 중력은 지금 균일한 막대라고 했으니까 이쁜 모양 질량 중심에다가 중력 표시 딱 해주시고, 그죠? 세타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가 세타라고 됐는데, 그럼 억각으로 여기도 세타가 되죠. 그죠? 근데 내가 필요한 힘은 뭐다? 회전축으로부터 힘이 작용한 지점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수직성분의 힘이
토크를 만든다. 그죠? 그래서 복습되어 있어야 되는 거, 토크가 R과 F의 곱인데 수직한 것 길이를 곱하기를 할 거야 라는 부분. 오케이. 자, 그래서 세타 옆쪽으로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크를 만드는 힘의 크기는 mg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죠? 그럼 따라서 토크의 크기는 2분의 L, 힘이 작용한 지점, 중력이 작용한 지점까지의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는 2분의 L이니까 곱하기 mg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회전축에 이제 경첩비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건데, 그건 어차피 회전축의 거리가 0이니까 다른 힘은 없어요. 그죠? 토크를 만드는 다른 힘은 없어요. 그럼 이제 뭐 할 거다? R자 토크는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가속도. 그럼 나 R자 토크 위에다 표현해 놨으니까 얘가 관성 모멘트. 요거 일부러 안 드렸어요. 막대 같은 경우에 잘 나오기 때문에 도르래 같은 원통, 원판 이런 아이와 더불어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막대 끝이 회전축이기 때문에 여기가 관성 모멘트 3분의 1 m l 제곱이 돼요. 곱하기 각가속도. 그죠? 자, 그런데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P점의 가속도, 접선 가속도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관계, 접선 방향 가속도는 각가속도하고 r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여기를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P점에 대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P점까지, 오케이, 회전축으로부터 P점까지의 거리는 L이죠. L분의 P점의 접선 방향 가속도. 만약에 질량 중심의 가속도를 물어봤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L이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니까 거기에 질량 중심의 가속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강체 역학 같은 경우에, 회전 역학 같은 경우에 어느 지점에 따라서 선방향의 물리량은 달라요. 크기가. 그죠? 회전 물리량이 같은 거고. 근데 지금은 끝점 P점을 물어봤으니까 P점까지의 거리, 회전축으로부터 거리는 L이다. 그래서 L분의 P점의 가속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럼 어차피 G 사인 세타 나오는 거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숫자만 쓱 넘기시면 3만 넘어가면 되겠네요. 답은 2분의 3. 자,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네, 마지막 문제 5번 문제. 요것도 이제 거의 복습용인데 좀 빠르게 봅시다. 기억번. 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자, 이건 뭐 개라고 그랬으니까 전부 다 물체들 다 포함해가지고 그 도르래도 뭔가 뻘짓거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도르래도 다 포함해서 이 시스템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변하냐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였냐면 지금 마찰력은 있습니다. 그죠? 마찰력은 있습니다. 만약에 마찰력이 에너지 손실을 일으켰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했을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랬죠? 정지 마찰력이다. 그죠? 정지 마찰력 미끄러지지 않았다. 그 미끄러지지 않았으니까 손 비빈 거 기억하시죠? 역학적 에너지 손실 없다. 일단 미끄러져야 마찰해야 에너지 손실이 있다. 그죠? 따라서 이 시스템은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합니다. 자, 그 다음 니은번 물체 가속도. 자, 요거 딱 강의 내용 연습 도르래 있으니까 한 세트로 가자. 그러면 도르래 기준으로 운동을 일으키는 R자임은 시계 방향 이런 꼴이 될 거고 EMG-MG니까 MG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R자 힘은 총질량 3M 더하기 요 자리에 이제 베타 M을 쓸 건데, 그죠?
베타 mr 제곱에 베타 m을 쓸 건데 주의사항 딱 하나. 요거 자주 써먹어야 되는데 이 r이 뭐다? 실제 반지름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러면 관성 모멘트를 제가 2mr 제곱이라고 드렸어요. 2m을 갖다가 쓸 것이냐? 안 되겠다. 왜? 반지름이 2r이니까. 그죠? 그럼 이거 2r이어야 돼요. 그죠? 그럼 전체가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자리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m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선생님, 도르래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기하학적인 모양 때문에 관성 모멘트의 일반식은 2분의 1 mr 제곱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여기도 아마 표현은 없지만 균이란 밀도가 일정한 도르래였을 거예요. 맞습니다. 얘도 2분의 1 mr 제곱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문제에서 물체란다. 도르래 질량을 안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2분의 1 도르래 질량, 도르래 반지름의 제곱인 거예요. 그죠? 여기가 2r 제곱이죠. 그죠? 근데 이게 현재 앞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m이잖아요. 그 도르래의 질량이 현재 스몰 m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2분의 1 mr 제곱이라는 거 만족합니다. 만족 안 해도 상관없고. 이 노예를 불러 이렇게 만족 안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도르래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바깥쪽에는 밀도가 좀 높고 안쪽을 좀 비었어. 2분의 1 mr 제곱이 일반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밀도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 베타임 얼마로 들어간다? 2분의 1m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요거 숫자가 2분의 7이니까 따라서 A는 7분의 2G 이렇게 되죠. 그래서 깔끔하게 맞는 거. 자, 마무리 티귿. 도르래에 작용하는 알짜 토크의 크기가 얼마일까? 알짜 토크. 대놓고 알짜 토크라고 했는데 다른 걸 떠올리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걸로 해결되면 이걸로 끝내야죠. 그죠? 끝났네? 그러면 알짜 토크의 크기는 도르래 관성 모멘트. 도르래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막 뭐 이거 넣으려고 하면 안 되고 EMR 제곱이라고 줬어요. 그죠? 근데 병진 운동에다가 요령으로 대입할 땐 베타임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뿐이지. 여기 자꾸 나도 2분의 1이라고 그러지. EMR 제곱이에요. 모멘트 EMR 제곱이라고 줬으니까. 그죠? 알파. 알파를 바꿔서 좀 표현을 해야 되겠네. 그죠? 역시 이번에도 뭐 접선 방향 가속도는 R 알파. 즉 물체들의 가속도가 요 도르래의 각가속도하고 관계해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내가 7분의 2G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럼 이거 뭐 역시 도르래 반지름이죠. 그죠? 도르래 회전축으로부터 끝지점 거리가 딱 2R이니까. 그죠? 그래서 2R 곱하기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알파에다가 이걸 대입을 해야 되는 거네. 즉 7R분의 G가 되는 거죠. 2는 지웠습니다. 지금.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R 하나 지워지니까 뭐 남는다? 7분의 2 mgr이다. 이렇게 남는 거죠. 오케이? 자, 따라서 14분의 1은 택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